안녕하십니까. 무선기사, 산업기사 실기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기사 실기는 작업형으로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들 도움이 되고자 좀 간략하게 내용을 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선기사 실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선기사 또는 산업 실기죠. 이것은 작업형과 필답형이 같이 되어 있는 복합형이라고도 합니다. 복합형. 네. 이 복합형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얘들은 작업과 단답 형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작업형과 단답형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어디에? 기사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물어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작업형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주로 이제 개강이 진행되면은 강의 일정이 보통 우리가 시험 보는 일정들이 되게 요게 6주에서 7주인데요. 이번에 이해검정에 진행되는 내용은 좀 개강이 다른 시험 과목하고 중복이 돼서 한 5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주. 그래서 5주인데 좀 짧죠. 그래서 부족한 시간은 좀 보강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는 문제 없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여기서 시간표에 나와 있는 강의에 대한 시간표상에서는 주로 주중하고 주말. 근데 이 주말은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일요일. 그래서 7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이제 개략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 보통 9시 30분에서 시작해서 6시 20시인가요? 18시죠? 18시 30분 정도. 이건 개략적인 거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 보는 출제 기준이 있죠. 근데 그 출제 기준을 채점 기준에 맞춰갖고 좀 개략적으로 표현해 줄게요. 채점 기준. 또는 출제 기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주로 기사하고 산업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사를 설명해 줄게요. 기사 또는 산업기사인데 기사를 먼저 포커스를 좀 맞춰주면은요. 기사 같은 경우는 4시간에 오버타임 30분 정도로 됩니다. 시험 시간이 주로 4시간에 오버타임이 30분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과제가 3과제로 나눠져 있어요. 3과제. 그러면 과제는 우리가 주로 제1과제 1과제는 회로를 설계하는 거하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회로 설계. 그래서 스미스 차트를 이용한 회로 설계. 그래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 회로 설계를 하죠. 그리고 단답형이 또 있어요. 단답형. 단답형 시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기 추가됐죠. 추가된 제가 13년도 이해검정부터 이게 추가된 거죠. 단답형이. 단답형인 경우는 우리가 무선 기기나 시스템 관련된 거, 그래서 기기나 또는 시스템 내용에서 간혹가다 안테나에서도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에 요 내용적으로 해서 1시간 정도 시험이 치러지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통 얘가 15점 정도에서 30점 정도 배점. 최대 40점까지 얘가 배점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스미스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전공한 사람들은 알지만 전부 다 임피던스 차트나 어드미턴스 차트, 즉 RLCG를 이용한 도표죠, 이게. 그래서 얘들은 R, G, C, L을 이용한 도표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누구나 한 번만 들으면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전공자도 시험을 예전에는 봤지만 전공자들은 또 학과에서 안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강의만 듣고도 배점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우리가 40점까지도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과제는 회로 조립 및 측정이죠. 얘들은 회로 조립 및 측정. 근데 요 측정은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측정하는 것이고, 회로 조립은 브레드보드판에다가 조립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은 보드판 조립이에요. 보드판에 조립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데, 주로 여기서 예를 들어주면은 우리가 회로에 대한 것은 회로 우리가 무선 기기나 시스템에서 주로 많이 이론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설계된 도면들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수험자들이
여기서 사용되는 헤로드와 헤로 설계에 대한 헤로드하고 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다른 내용입니다. 예. 주로 무선이니까 뭐예요? RF 쪽이라는 얘기죠. 라디오 프리퀀시. 그래서 고주파에 주로 사용되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 AM 변주회로, 예.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ASK 회로들 주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뭐 BPS, 뭐 또 우리가 CDMA, 뭐 출제됐던 것들이죠. 이렇게 뭐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서 또는 PAM 이런 등등의 회로들이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선 통신 기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회로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론에 맞게 회로화시켜서 출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결과 내용들은 이론적인 근거에 기인된 결과값으로 얻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회로도에 맞게 우리가 조립해서 구현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AM 변주회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론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변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송파 시그널을 줘야죠. 시그널을. 그래서 신호파 시그널을 주잖아요. 얘들이 FC 플러스 마이너스 FS.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시그널적인 신호가 들어갔을 때 여기는 고주파 신호가 이렇게, 그죠? 고주파 신호, 아주 높은 신호가 들어가죠. 그러면 상하측파로 변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분할이 되죠. 그러니까 상측파 신호와 하측파 신호에 반송파가 실린 그런 피변조파 파형을 만들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우리가 회로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렇게 회로에 뭐 이게 IC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모토로라 1496이다. 뭐 참 많이 썼던 거죠. 여기에는 또 뭐 이런 오피암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그널을 주고 또 여기도 또 다른 뭐 장비를 요즘에는 두 개의 신호잖아요. 두 개의 신호. 하나는 회로로 만들어서 하나는 우리가 스위프 펑션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쨌든 장비를 넣어서 신호를 넣어주는 거죠. 다시 여기서는 뭐 컴파일러다 쳐서 출력을 뽑아낸다. 그럼 이거 자체가 하나의 발진회로 테스트 포인트 1이다. 테스트 포인트 2다. 여기서 신호를 조건에 대해서 넣어주고 조건에 대해서 요구 조건에 대해서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 회로를 구성해서 어딘가 모르게 출력을 얻어내야겠죠. 그죠? 그리고 건파해서 또 출력을 얻어내면은 어떤 식이 되느냐. 이 회로는 조건에 따라서 뭐 사인앱을 얻을 수도 있고 구형파를 얻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고주파 신호니까 아주 높은 신호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피변조파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조건대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출력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변조된 신호잖아요. 그럼 여기는 복조, 건파된 거니까 원래의 이 신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신호가.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그널 데이터 신호라고 하고, 얘들은 반송파 신호라고 한다면은 얘는 피변조파죠?
이런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FS. 원래 신호인 방향이 만들어진다. 이런 회로가 지급되면은 보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보드판에다. 하나 예를 들어준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측정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측정 장비. 그럼 우리가 이 측정 장비는 스코프도 있고, 그 다음에 DC 파워 서플라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측정해서 주파수 카운터 했죠? 주파수 카운터, 주파수 측정하는 거. 이득을 측정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레벨 메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스위프 펑션 제너레이터, 함수 발생기, 사인파, 구형파, 삼각파들을 만드는 장치. 이러한 장치를 이용해서, 즉 장비를 얘기하는 측정 장비 이용해서 포인트들을 조건에 맞게 측정해서 어떻게 해요? 측정값을 답안지 작성을 하는 거죠. 답안지에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반대 어떻게 해요? 요구 조건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럼 주어진 회로들을 보고 조건에 맞는 결과값으로 답안 작성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가 항상 부품을 이용해서 도면을 보고 조립해서 장비를 이용해 측정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검자들은 회로를 정상적으로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장비를 이용해서 또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측정 포인트를 측정해서 답안 작성하면 여기 이 과제가 된다. 요게 주로 우리가 2시간 45분 정도 돼요. 요 시험 시간이 2시간 45분 정도 된다. 그래서 점수는 배점 어떻게 해요? 40점이죠. 그러면 1과제도 40점, 2과제 40점, 80점이네요. 자, 그러면은 3과제는 3과제는 보통 15분에서 20분입니다. 보통 여기에 20분. 배점이 몇 점이에요, 그럼? 남은 점수가 20점이잖아요. 근데 3과제를 안 한다고 해서 뭐 불합격되거나 실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합쳐서 60점만 되면 되니까. 얘는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즉 우리가 파형 분석기야. 그래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장비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주면은 어떤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여기서는 고주파에서는 시그널 제너레이터라고 그래요. SG라고 하죠. 사인웨이브 신호만 만들어내요. 이러한 사인웨이브 신호만을 만들어낸다고. 그럼 여기에서 RF 아웃에서 신호가 나오겠죠. 어떤 신호가 나올까요? 이러한 사인파 신호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고주파 신호예요. 그러니까 SG라는 것은, 시그널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사인파만 발생시키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스위프 펑션 제너레이터는 각종의 파형이니까 사인파, 구형파, 삼각파도 만들어낸다.
여기서는 고주파 장비를 쓰죠. 주로 우리가 요즘에는 뭐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주파수 범위가 넓은데 보통 최소 100kHz부터 450메가까지 뭐 더 높은 제너레이터도 있죠. 뭐 수기가에서 수십 기가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시험장 장소에 그렇게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현재 쓰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신호를 물론 여기에다가 감쇄기, 예전에는 감쇄기를요 주로 많이 썼던 것이 3dB, 6dB, 10dB를 썼는데요. 요즘에는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다양하게 가변화시켜서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규정은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건 이제 선로라고 보면 되겠죠. 이때 여기에 말 그대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이 장비에 RF 인에 물리겠죠. 여기에 RF 인에 물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신호에 들어가면 여기서 나오는 게 파형이잖아요. 이 파형을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주파수인 임펄스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는 이러한 임펄스로 보여요. 이렇게 임펄스로. 어떤 기준 신호가 있으면은 임펄스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이것을 뭐 랜덤하게 그리면 또 이런 식으로 또 보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임펄스 신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고주파 신호로부터 고주파 신호로부터 파생되어진, 그럼 얘가 F다. 얘도 F예요. 기준 신호로부터 이게 고주파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신호주파수라는 얘기죠. 얘로부터 파생되는 신호 하모닉 F1, F1. 근데 주파수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분할돼서 우리가 표현되도록 되어져 있다. 그럼 얘는 F2가 되겠죠. F2. 그래서 얘를 고주파라고 하고 하이 프리퀀시, 얘는 F1은 하모닉 고조파라고 하죠. 그래서 F1 주파수부터 파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측정인데 뭐 하는 겁니까? 먼저 신호파인 고주파를 측정을 하죠. 그럼 얘는 우리가 미지주파수라고 그래요. 미지주파수. 먼저 미지주파수를 찾죠. 그때 감독위원이 주어진 주파수와 내가 미지주파수를 측정한 주파수의 차, 주파수 편차라고 하죠. 주파수 편차가 얼마냐? 편차에 대한 걸 찾고, 그 다음에 얘로부터 파생되어진 뭐예요? 고조파죠. 요게 F2 하모닉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대개 이 하모닉이 얼마야? 얘가 F라면 얘는 2F죠. 그래서 아직까지 하모닉이 왜 발생되는지 증명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신호를, 즉 파형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데 이게 머리카락을 수등분해 놓은 것처럼 섬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분해할 수 있는 능력, 미지 주파수를 찾을 수 있는 능력, 즉 그 여기는 전부 다 뭡니까?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조작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득 측정하는 거. 그래서 레퍼런스에 대한 값을 우리가 이용해 측정을 하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득이 기준 이득일 때 고주파 이득은 얼마고 제2고주파 이득은 얼마고 이게 이득차는 얼마고 이런 것을 장비를 통해 측정한다. 그리고 감쇄기를 달았을 때 달지 않았을 때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정도만 들어주면은 마스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어떻게 각각의 5점씩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각각 5점씩이면 20점이잖아요. 요 20점에 40점, 40점은 얼마예요? 100점 만점.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과 또한 똑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선기사는 1, 2, 3과제를 통해서 60점만 맞으면 돼요. 100점 만점에서. 시간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운다면 한 번에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뭐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자 이것은 가장 우리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품이나 이런 보드판이나 이런 공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학원 내에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에서 준비물에 대해서는 먼저 부품, 소모품이죠. 그 다음에 공구. 부품은 진행할 때 학원에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은 사용해도 되고요. 공구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구는 니퍼, 그죠? 롱로즈, 보드판에 쓰가 이런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드라이버, 보드판에 쓰는 거니까 십자나 일자. 이것들은 손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면 됩니다. 100mm 정도면 되겠죠? 이걸 기본적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와이어 선은 뭐 또 보드판에 쓰는 거니까 준비를 해야겠죠. 그것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부품을 또 측정하기 위해서 VOM도 필요하지만, 있는 분들은 뭐 준비하면 되고, 테스터기는.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 뭐 노트하고 교재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면 납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두는 필요가 없고요. 기사는.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주차, 2주차부터 해가지고 한 5주 안에 시간을 좀 늘려서 끝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충분합니다. 좀 시수는 또 부족하면 또 연장해서 하면 되고. 그럼 산업기사인 경우는 우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과제가 없어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 기사, 무선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따지면 제1과제가 해로 조립하는 거죠. 1과제가
그 다음에 이 과제는 또 이 과제가 뭐예요?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우리가 사용이죠. 사용법 및 측정이잖아요. 이게. 얘는 회로 조립 및 측정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답형이 없다는, 기사를 보면은 단답형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똑같이 보드판에다가 회로 조립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회로는 산업기사가 좀 더 어렵습니다. 회로 자체는 따지면은. 얘는 따지면 어떻게 돼요? 약 3시간에 시험 시간이 3시간. 오버타임 따진다면은 30분 정도. 2시간 반까지는 끝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과제가 없다. 그러면 보드판에 조립을 해서 바로 측정하는 거고, 측정은 장비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같이 이 과제는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쓸 때 같이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업기사와 기사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럼 공고 준비물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내용 똑같죠. 그럼 얘도 똑같이 우리가 본다면은 여기에서 뭐 수업 일정이나 또는 요 내용을 다 동일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1과제 내용을 보면 1과제는 뭐가 있어요? 회로 조립인데 얘도 똑같아요. 무선 기기 시스템에 관계된 거. PM 회로다. 그러면 요 1과제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주로 30점 배점이라면 한 70점 정도 배점 기준 따진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그래서 1과제 회로 조립도 보드판에 회로를 조립하고 및 어떻게 한다? 측정을 하는 장비를 가지고. 우리 회로 만들 때는 전부 다 보드판에서 회로를 해석하고 그럼 여기서 전부 다 회로를 해석하겠죠?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3과제에 했던 2과제 즉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과제는 우리가 고주파 장비 즉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사용, 측정 및 측정을 하는 거죠. 어떤 거 앞에서 얘기했던 고주파 측정, 그 다음에 제2고주파 측정, 이득 측정, 감쇄비 측정 앞에 기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 같이 반복된다. 이렇게 산업기사와 기사가 진행되는데 그거에 대한 5번째는 기사, 산업기사 어떤 강의 진도를 보면요. 되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1주차는 OT 및 우리가 기본 소자 사용법이에요. 그리고 이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에 이제 적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본 소자 회로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 근데 이 소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도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트랜지스터도 있고 IC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내용에 맞춰서 또 사용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회로에다 또 적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구성되면은 회로 조립을 합니다. 회로도 회로 조립. 측정까지는 우리가 못하고요. 측정까지 못하고 회로 조립을 하죠. 그때는 이제 여기서 잡넘버에서 나가겠죠. 근데 이게 하나 정도 나갈 겁니다. 2주차도 마찬가지로 이때 가면은 잡 2번에 대한 회로 해설 및 회로 조립을 하고요. 그럼 이게 회로가 다 틀린 거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립했으면 이제 여기서 측정 장비 사용법을 또 진행을 하겠죠. 그럼 보통 여기에 몇 개 들어가요? 5개 정도의 장비가 있어요. 하루에 다 못 끝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3주, 4주까지 하면은 여기서 잡 보통 3번에서부터 뭐 많이 나가야 한 5개 정도까지 나가. 그래도 한 주에 하나씩 이상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였어요? 4주차에서는 우리가 아마 여기서 2주차, 3주차 볼 때 이제 측정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제 1과제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 3과제까지 끝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4주차니까. 그 다음에 5주차에 가서는 시험 예상 문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큰 틀에서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죠. 이런 내용들이 같이 이루어진다. 기사, 산업기사가.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시험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해서 끝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데는 무리 없이 다 소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가 개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어떤 또 이 플로우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하는데 또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또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내용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